이른바 콜드 월렛이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핫 월렛, 콜드 월렛으로 분류가 되는데 요즘 날씨처럼 뜨거운 핫 월렛은 온라인에 연결된 온라인상의 지갑입니다. 실시간 거래 정보 교환, 빠른 입출금 가능. 콜드 월렛은 오프라인용 지갑입니다. USB 형태 등으로 가상화폐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큰 경우에는 간혹 콜드 월렛으로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드랍 의혹과 관련해서 이 콜드 월렛을 통한 무상 코인 수령 여부가 또 하나의 의혹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인을 발행한 발행처에서 USB 등에 코인을 담아서 무상으로 김남국 의원에게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이 경우에는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 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휴대전화, USB 등에 보관된 콜드 월렛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 김남국 의원이 콜드 월렛을 보유하고 있다 혹은 보유하지 않다는 불명확합니다. 위정현 교수님, 콜드 월렛, 김남국 의원이 있다 없다 아직은 불명확하죠? 예,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이 콜드 월렛 관련돼 가지고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죠.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테라 루나 사태 때 루나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기소에서 그 신현성 대표인데 지금 신 대표가 은행 그 지주회사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면서 30억 원을 루나를 줬다. 30억 원어치. 근데 분명히 이제 그건 이 조그만 USB 하나에 담아서 그냥 주면 되는 건데 예전에 30억을 준다고 생각하면 사과 박스가 몇 박스입니까? 예, 사과 박스를 이렇게 들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큰 사과 박스 한 적어도 5만 원권도 6개의 박스를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USB 하나에 그냥 주면 되고 또 이 콜드 월렛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이제 자막에는 큰 자금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큰 자금만은 아닙니다. 콜드 월렛이 나온 게 이제 저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상시적으로 트랜잭션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모든 거래자들이 볼 수 있게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부하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이 에너지 소비로 또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이유기도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일시적으로 끊어주고 그럼 끊어주면 안전한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연결해서 거래를 업데이트해주고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초기의 목적은 그랬는데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혁신의 국가여서 그런지 이게 정말 놀랍게도 이 콜드 월렛이 또 이렇게 이상하게 또 쓰이는 정말 우리가 이걸 혁신이라고 봐야 될지 이걸 정말 잔머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현성 대표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면서 야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또 응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USB를 주고 이걸 이제 콜드 월렛 형태 USB를 가지고 로비를 했을 경우 정말 흔적이 남지 않는 그래서 그걸 다시 자기 지갑하고 연결을 하면 바로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바로 자기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말 지금 만약에 콜드 월렛으로 USB로 전달해서 그걸 만약에 연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이건 영원히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본인과 당사자가 이야기하지만. 근데 여기서도 받고 난 다음에 연결을 했다. 그럼 또 이제 등장하는 거,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콜드 월렛 형태로 받은 사람이 US를 결국에는 이 신영성 대표 케이스를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만약에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문제를 터질 걸 생각 안 했으니까 연결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떨어지기 전에 막 팔려고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 그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연결되는 건 트랜잭션들은 이제 체크가 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확실히 전문가가 나오셔서 저희가 기사에서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단순히 콜드 월렛만 보유하고 있으면 본인이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유무에 대해서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콜드 월렛을 보유하고 받았고 이것을 거래를 했다면 예를 들면 지갑을 생성하고 그러면 그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거래도 다 볼 수 있다. 예. 근데 그러면 누구 건지는 알 수 없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검찰이 지금 거래소를 2차례 압수수색했는데 어쩌면 거기에서 김 의원이 콜드 월렛을 만약에 보유했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 거래했다면 그 흔적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뭐 강제 수사
압수수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 처음으로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콜드월렛 의혹이 제기된 근본적인 이유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을 투자했고 현금화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공직자 재산 때 주식을 판 돈만큼의 예금 자산이 증가된 게 목격돼서 2배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10억은 어디서 난 거냐라는 의혹이 지금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콜드월렛에 대한 강제 수사. 일단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습니다만 형사 처벌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결국 자금 출처를 밝혀내야 하고 이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 특히 게임 업체가 P2E, Play to Earn, 즉 게임을 통해서 취득한 자산을 곧바로 가상화폐로 활용할 수 있고 가상화폐는 곧 현금 사용 가능성을 내포해 게임이 사행성을 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입법, 그 로비 과정에서 무상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했다면 곧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뇌물죄, 직무 관련성과 대거 관계는 불가피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을 밝혀내는 제가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그 이외에 내부 정보 이용 등은 이 자금의 출처를 밝혀내기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저장된 지갑 외에도 카카오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 가상화폐 지갑 압수수색을 통해 원화 거래 내역을 살펴본 뒤 일부 의심되는 의혹이 있다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재판부로 하여금 검찰이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충분히 혐의를 소명해내야 콜드월렛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러모로 분석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만 가지고 의심된다는 취지로 수사를 진행했다가는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러 있어 보입니다. 콜드월렛 수사 이 부분은 결국 직접적으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던 온라인의 지갑 그리고 콜드월렛을 통한 에어드롭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무상으로 지급받지 않았는가라는 의혹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직접 지급받는 형태는 곧바로 드러나게 될 것이니 에어드롭은 사실 가상화폐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그 보유 상황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이 수준을 넘어서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에어드롭의 형태를 띠고 사전에 모의에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냈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때는 김남국 의원이 형사 처벌의 면에서도 상당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소명을 이뤄내야 콜드월렛을 비롯한 다방면에 걸친 압수수색과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자금 마련, 자금 출처와 관련된 의혹들 오늘 집중적으로 제기돼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